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에 보내드리는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잠깐 창문을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황사 탓에 지금 우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코앞에 있는 일본은 우리 바다 앞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를 붓는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반도체 패권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문제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말 첩첩산중 이런 상황인데 오늘 조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정미경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신 문제가 아주 절박하고 시급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미국 화이자를 3번씩 접종하겠다. 한국엔 또 악재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겁니다. 우린 지금 한 번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접종률이 낮아서요. 미국은 지금 화이자를 3번씩 접종하겠다. 2번 갖고도 안 된다. 안심이 안 된다. 3번 맞겠다. 그런 말이랍니다. 백신 효과를 늘리려 3차 접종을 추진한다는데 화이자의 CEO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백신 확보가 더 힘들어질 듯하다. 왜 그런지 기사를 통해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를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이걸 영어로 부스터 샷이라고 한답니다. 더 증진시키다는 거겠죠. 면역력을 계획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은 18세 이상 자국 성인 10명 중 3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집단 면역 달성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백신은 보통 2차례 접종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코로나 예방 효과를 더 오랫동안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해 3차 접종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미국 구상이 구체할 경우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의 백신 확보 경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접종 계획이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교수님. 네. 사실 지금도 백신은 뭐 미국이나 일부 나라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125명의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과거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 했던 분이라든가 분들이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냈죠. 백신에 대한 독점과 특허권을 폐지하고 그걸 풀어라.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아니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얀센도 문제가 있다, 뭐 나오기 때문에 화이자가 모더나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그것을 각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 수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을 푼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독점하면서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3번이나 맞죠. 미국은 마음껏 국민들이 맞게 하나 그러나 다른 국민들은 못 맞게 하는. 사실상 근데 이것은 국제 정치 도의적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뭐 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은 1%도 안 되는 접종률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팬데믹 현상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국민들만 저것을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할지라도 어차피 팬데믹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그래서 코백스라는 것이 이제 탄생한 것인데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코백스는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 백신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과거에 뭐 월드워 2라든가 1이라든가 보면은 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냉혹합니다. 냉혹하고. 네. 러시아, 차이나 또 미국. 아마 미국은 그러한 어떤 국제적 질서라든가 봤을 때 이거 백신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죠. 자국 왜냐하면 이기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네.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또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걸 또 백신을 통해서 자기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러면 스가 총리는 가서 이제 일본은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백신과 생산 공급부에서 협조하겠다 이런 걸 받아낸단 네. 말이죠. 그래서 참 저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앞으로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백신이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세계 패권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남부럽이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3번씩 맞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백신 접종 50일 접종률이 2.65%, 이때까지는 2.65인데요. 새로 통계가 업데이트돼서 조금 올랐습니다. 2.85%를 일단 오르긴 했어요. 이 백신 추가 접종한 이 통계가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그런데 50일이 언제냐? 백신 접종 어제 16일까지로 50일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 50일의 접종률의 2.3%도 안 돼요, 지금. 출구가 안 보이는 백신 터널이다. 이렇게 기사를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수급이다. 5대 백신 현황은 어떻게? 5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 대한민국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137만 9,600명. 전체 국민의 2.65%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올랐습니다. 통계가 업데이트됐고요. 이는 정부가 계약한 전체 물량에 비해 손에 쥔 백신이 절대 부족한 탓이다. 앞으로 상황도 안개 속이다. 한국이 계약한 백신 5개 중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희귀 혈전 논란 탓에 주요 국가에서 접종이 일시 또는 영구 중단됐다. 그 대신 각국의 수요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몰리면서 웃돈을 주고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식 승인 받지 못했고요. 전 국민 접종률 70%, 11월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공언했었지만 험난해지고 있다. 이런 건데 각 5개 백신을 좀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볼까요? 일단 첫째 줄은 접종 횟수, 접종해야만 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 효과, 그리고 한국 계약 물량, 도입 물량 이런 순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2회를 맞아야 됩니다. 예방 효과는 70.4%가 있는 걸로 임상 실험 결과 나왔고요. 한국은 계약 물량이 1,000만 명분을 일단 계약했고요. 계약입니다. 지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도입 물량은 16일까지 78만 7천 명분이 도입됐습니다. 화이자를 볼까요? 일단 이 특징을 볼게요. 상반기 도입 물량의 59%를 차지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요. 상당히 많죠. 혈전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중단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화이자로 가봅니다. 2번을 맞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결과 면역력, 예방 효과는 95%, 1,300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건 75만 명분. 상대적 안전하다는 평가에 구매가 몰렸고요. 미국의 우선 공급 영향에 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얀센 보겠습니다. 얀센은 1회만 맞으면 되는데 66%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00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한 명분도 안 들어왔습니다. 국내 들여오기도 전에 접종 우려. 방역당국 해외조사 지켜보자. 앞서 말씀드렸죠. 얀센은 지금 들어오기도 전에 희귀 혈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바백스 2번을 맞아야 됩니다. 89.3%의 예방 효과. 2천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사용을 허가한 국가는 한 곳도 없고요. 국내에서 생산되긴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 위탁 생산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협상에 우리가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더나 가봅니다. 2번을 맞아야 됩니다. 94.1%의 효과가 있는데요. 2천만 명분을 계약했지만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7월까지 1억 명분 공급한다. 한국 등은 그러면 이 순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보세요. 백신도 지금 부족한데 이미 들어와 있는 백신도 1차 접종분이 모자라니까 2차 접종분 쌓아놓은 걸 다 질병청이 회수하라. 지금 이러고 있답니다. 참 볼썽사나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백신이 없어가지고 질질 끄는 모습, 참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 그 속도가 되게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나라는 백신이 확보되면 그냥 그 동네 병원도 많고 뭐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저처럼 늦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아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가 설마 이 정도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료 전문가들, 백신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하고 공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에서도 한번 나올 만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요. 작년에는 K-방역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들떠 있었습니까? 그냥 속된 말로 잘난 체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백신을 확보 못하면서 이제 이런 어중쩡한 참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 오죽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고 이제 경기도 자체적으로 한번 백신을 들어온 것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 지지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인데요. 만약 여기서 1%만 포인트만 더 떨어져 가지고 20%가 되면은 정말 레임덕이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백신을 경기도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듣고 이건 참 심각한 레임덕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신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지방정부가 따로 한 경우는 없거든요. 모두 다 대통령이 하거나 수상이 하거나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도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 백신 정책이 정말 실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지자체 차원에서 백신 접종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제동 걸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동 걸었다는 점을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매일경제 기사를 좀 볼까요? 매일경제 5면을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발로 뛰겠다는 겁니다. 다급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백신 확보가 절박한 문재인 대통령 4달, 다음 달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빅딜 나선다. 빅딜이란 말에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빅딜, 주고받기. 내가 가진 패, 상대방이 가진 패가 뭔지를 서로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관련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에 백신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물론 달성 시기를 목표보다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변이 바이러스용 개량 백신과 내년도 이후의 백신 확보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하잖아요. 11월 집단 면역은 예정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앞서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11월까지는 우리 국민이 접종률 70% 그리고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말은 하지만 상황이 이러합니다. 뾰족수가 나올까요? 그래서 미국 간다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가면은 미국이 그래요? 한국 어렵군요. 우리 백신 좀 그래도 많은 이 있으니까 지금 좀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외교도 사람의 일이니까요. 섣부르게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성의 표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바이든 취임 이후 한미 간의 외교적 접촉을 쭉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네, 첫 번째로는 그쪽에 외교 국방 그 정책 라인업들이 쭉 되고 지금 상원의 일부 통과가 되고 이러면서 외교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 정책실장들이 아나폴리스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이런 직접 면접이 있었고 물론 뭐 전화나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접촉은 쭉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한미 간에 잘 소통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브리핑은 뭐 대단히 잘 된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보면 북한 문제, 한일 관계 문제, 그리고 한중 관계 문제에서 미국이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한편으로는 섭섭한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한테요? 그렇죠. 근데 지금 브리핑하고는 전혀 다른 외교 현실이 한미 간의 밑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게 4월 말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5월 말에 지금 보도가 된 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한미일 외교장관 4월 말 회담에는 바이든 신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책 리뷰가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자, 우리 북한 정책은 이렇게 하겠소라고 한미일 장관들 앞에서 이게 까지는 순간이거든요. 공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5월 말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아하. 4월, 5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떤 이 금방 얘기했던 그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달려드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이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백신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몇십조의 돈을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개발을 10년 걸릴 백신을 1년 안에 가져왔고요.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서 어떤 지분을 요구하기가 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네.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외교가 네.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북한 관련, 미중 관련, 한일 관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것에 힘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또 하나는 우리가 치료제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 부분에 백신 부분에 소홀했다는 것은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참 대통령 입장도 참 지금 난처하잖아요. 지금 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단판 성격으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백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기사 좀 읽어볼게요. 한국의 백신 지원을 요구할 경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신경민 의원님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기사가. 영국 과학정보 분석업체 에어피니티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 2억 3,800만 회분 가운데 1.3%인 300만 회 분량만 수출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금 미국 내 우선 접종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 우선 접종 원칙에 따라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백악관도 향후 수출 본격화에 대비해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대요. 지금 풀지를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 앞서 신경민 의원님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글쎄 외교도 사람이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딱한 사정만 내세우는 걸 미국이 다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그럴 것 같아요. 사정은 알겠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우리 미국보다는 너네 중국과 가까웠잖아. 중국하고 좀 친했잖아. 우리 그거 서운했어. 혹시 이런 말 할까요? 아니 하지는 않고 속으로만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까지 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거 사실은 진짜 이유가 뭔지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너무 궁금해요. 다 이 추측, 설왕설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뭐지? 근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분들이 없잖아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뭐 다 이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한테 더 가까이 했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과연 이 백신 부분을 미국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저는 백신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국민이 먼저이지 않겠어요? 그들도? 그러면 이거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양보를 하면서 한국에 그걸 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동맹이잖아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동맹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고 미국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않을 거기 때문에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때로는 솔직한 게 사실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도 솔직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저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네. 저는 솔직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이 국면을 바이든하고 정면 승부를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백신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문제 같습니다.